네, 안녕하십니까. 웹스탁 마켓 인사이트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마켓 인사이트 인사를 드리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십니다. 엔터주는 언제 반등할까요? 그죠? 엔터주가 이제 뭐, 올라갈 것 같은데 계속 눌리죠? 네, 눌리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수죠. 테일러 스위프트는 뭐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전 세계에 가는 것마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엔터들은 왜 이렇게 계속 하락만 할까요? 이제 이런 거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민희진 대표 어도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이제 요거 이제 어도어 사태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이제 BTS 진이죠. 요번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하게끔 하는데. 그러면 진짜 이거 이제 바탕할 것도 같은데 이게 언제쯤 할까요? 좀 딱 그런 시점이죠. 예, 그 말씀 좀 드리고 그 이제 뭐 종목들 오늘 뭐 종목들도 몇 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기대되는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글로벌 엔터 산업의 변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산업의 변화가 있을 때 이걸 잘 캐치하면은 기회가 되고요, 그렇죠? 예, 그걸 캐치를 못하면 그렇죠. 예, 항상 뭐 기회는 이제 잡아야 기회인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오늘 엔터주는 언제 반등할까요? 이야기입니다. 예, 본 영상은 시영 선생 반지혁 대표의 시장에 대한 통찰에 대한 내용이며 주식 매수 매도를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에 몫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나름 뭐 제가 그 엔터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다. 그리고 엔터를 제가 이제 실패해 본 적이 없죠. 잘 성공을 했는데 최근에 왜 이렇게 엔터 못 갈까요? 예, 이야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스위프트 노믹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죠? 스위프트 노믹스. 예,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지금 여 가수죠. 그래서 이분의 원래 장르는 컨트리송이에요. 그 부츠를 신었죠. 예, 컨트리송 가수들이 보통 이렇게 부츠를 신고 그 서부, 그죠? 컨트리 로드 뭐 이런 노래 하죠. 제가 노래를 잘하는 편은 못합니다. 그래서 웅얼거리는 좀 정도인데.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에다가 노믹스 경제를 의미하는 노믹스를 붙였어요. 그만큼 이분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영국의 월드 투어를 가는데 뭐 그 주변에 호텔 가격이 막 숙박비가 뭐 2배 정도 막 오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EU도 금리를 내렸고 그쵸? 캐나다도 내렸고 영국도 이제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막 숙박비가 오르니까 이거 내려야 돼 말아야 돼. 예, 약간 오버하긴 합니다만 이만큼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뭐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그래 실내로 이제 사실은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좀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슬럼프일 때는 한국에도 좀 왔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좀 안 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최근에는 아시아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싱가포르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또 주변 국가들은 또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뭐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왜 우리는 안 와? 그죠? 서로 모시려고 막 지금 난립니다, 지금.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이제 분인데 어,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요거는 이제 그 작년 말에 이제 올해 인물로 뽑죠, 타임지에서. 그래서 올해 인물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꼽혔습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네, 지금 뭐 전성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좀 더 어렸을 때 또 잘 나갔었죠. 예, 그러다가 한때 좀, 뭐 서로 이제 사람이 이것도 하는 일, 엔터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슬럼프가 옵니다. 뭐 서로 디스도 하고, 뭐 이런 이게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또 길기 때문에 또 다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잘 극복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지금도 미인이긴 합니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아이돌이 아니라 거의 뭐 아티스트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지난번 대선에서는 또 바이든을 지지를 했어요. 그죠? 예, 공개 지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뭐 공개 지지를 아직 선언하지는 않고 있지만 뭐 어쨌든 네 그만큼 한 나라의 대통령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영향이 크다. 조금 오버하면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만큼 영향력이 슈퍼스타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 반면에 우리나라 이거 엔터주도 왜 이러냐, 그죠? SM 이제 전통 3사입니다. SM 엔터 3사 올라갈만 하면 눌리고 올라갈만 하면 눌리고 계속 이래요, 그죠? 이거 SM 여기만 이러냐? SM은 그 올라가기라도 했지. JYP, 그죠? 박진영 대표가
남이 거 투자해, 그죠? 이제 자사주 대거 매입하고 있는데 올해 더 떨어졌어요. 야, 이제 박진영도 이제 한물 갔나? 뭐 싶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계속 좀 올라간 기미를 안 보여요. JYP. 뭐 답답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YG는 더 합니다. 그죠? 이제 뭐 블랙핑크랑 뭐 계약이 되네 마네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이 완전한 계약이 아니죠, 사실. 네. 그러면서 이제 블랙핑크가 예전만큼의 활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체가 옛날처럼 될 것까지는 않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인 걸그룹 해서 이게 베이비몬스터 기대를 걸었는데, 좀 쉽지가 않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엔터라는 것이 팬덤이죠, 팬덤. 예. 팬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미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YG의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미리부터 YG는 솔직히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저는 사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은 블랙핑크의 어떤 계약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은 뭐 YG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BTS 또는 블랙핑크 이런, 그죠? 지금 탑스타들은 많아요. 탑스타들은 많은데 슈퍼스타가 부재합니다. 국내에서는.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항생도 보면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중국도 이렇게 썩 경제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죠. 역시. 네. 첫 번째,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원래 엔터는 이제 고금리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중국, 최근에 뭐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역시 뭐 중국 경제 아주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제 엔터 산업은 이제 좀 젊은 연령대에서 많이 좀 이 문화를 향수를 하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 침체,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음악 판매에 또 영향을 줍니다. 물론 아까 보니까 텔러 스위프트 뭐 거기는 미국이죠. 여기는 뭐 너무나 좋은데 뭐 영향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미국에서 잘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예전에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슈퍼스타가 없어요. 물론 뭐 BTS 이제 진이 전역했습니다만, 이제 탑스타들은 있는데, 타일러 스위프트급의 슈퍼스타가 이제 부재했다는 것이 국내 이제 엔터가 뻗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이유죠. 주가는 뭐를 먹습니까? 희망과 꿈을 먹죠. 근데 이제 그런 희망과 꿈을 심어준 이제 그런 슈퍼스타가 부재했다라는 것이 그동안 좋지 못했던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이게 잘못된 문화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워낙 이제 팬덤이 너무나 이제 좀 결속력이 강하다 보니까, 아니 누구 뭐 연애했다라든지 뭐 조금만 뭔 일이 있으면 다 사람이 하는 건데, 너무나 이제 이런 거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구 뭐 연애한다더라 뭐 그러면 막 주가가 떨어지고 했는데, 뭐 요거는 이제 조금은 좀 덜해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이런 한국이 좀 약간 독특한 엔터의 뭐 유럽이라든지 서양 거서는 좀 이상하다, 그죠? 아니 나이 먹고 연애하고 이런 게 이상한 거 아니죠? 물론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면은 좀 별개 다른 거지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좀 약간 좀 한국에 좀 약간 좀 이상한 그런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불거진 게 어도어 대표, 미진 대표죠. 매니지먼트 이건 이제 이거는 좀 아주 최근에 좀 쇼킹했었죠. 큰 파장을 일으켰었는데, 역시 인적 리스크, 이제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인적 리스크가 좀 불거졌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는 안 볼 수가 없죠. 하이브 산하의 어도 레이블이죠. 그래서 요 사태를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는 뭐 어제 정도 일단락이 됐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이제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장면으로 일단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희진 대표는 사실은 진짜 여성으로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진짜 어마어마한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고, 정말 능력과 실력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서울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했다라고 해요. 사실
우리는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명문대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예, 그리고 SM에도 특채도 아니고 공채로 그냥 평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예, 이제 시각 디자인이다 보니까 뭐 컨셉이라든지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재능을 발휘해서 그 얼마나 재능이 좋았으면, 능력이 좋았으면, 예, 이사까지, 그렇죠? SM이 또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사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이 민지 대표는 진짜 드라마로 만들어도 예, 좋을 것 같은 뭐 어쨌든 여성으로서의 커리어가 굉장히 좀 예,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이제 기자회견 첫 번째죠. 근데 이게 이제 SIM에서 이사까지 올라가고 뭐 사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얘기도 있다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서 뭔가 한계를 느끼고 예, 퇴사를 했는데 마침 이제 방시혁 대표 그 하이브죠. 예, 이쪽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입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예, 하이브에서도 역시나 잘 나갑니다. 근데 사실 이제 너무 잘 나간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텐데 이제 잘한 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해 줘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갈등이 좀 생기지 않았나 싶고요. 예, 요 부분 좀 이따 얘기해 드리고 요번에 이제 최근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좀 뭐 이때도 울고 웃고 했는데 표정이 많이 밝아졌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욕을 한 사람들도 많고 또는 편을 들어준 사람도 많고 최근에 너무나 한 이슈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돼. 우리 웹스타이 추구하는 게 뭐죠? 제대로 알고 가자는 거죠. 제대로. 네. 어쨌든 간에 실력 인정받아서 입지 전적의 인물이었다가 그 다음에 한때 엄청난 영웅이었다가 또 마녀가 됐다가 이렇게 와, 예, 이거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누구를 주인공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참 드라마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보면 역시 왜 이게 민희진 대표가 항상 한 얘기죠. 나만큼 내가 뭔가를 보여준 사람이 없다. 실적이죠. 그래서 어, 일단은 22년도, 23년도, 21년도에 얻어는 이제 21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첫 해는 당연히 기획하고 뭐하고 실적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2년도에서 23년도, 이때 이제 22년도에 뉴진스가 예,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어마어마한, 이건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좀 말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한 실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미니 대표가 항상 자신 있게 말하는 거, 내가 이만큼 보여줬지 않냐, 그죠?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22년도에 갓 데뷔했을 때는 역시 적자였다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1년 만에 엄청나죠. 5,119%. 숫자만 얘기하면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뉴진스가 한마디로 대박을 터뜨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크냐면은, 네, 이 부분도 크지만 이제 하이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주봉인데요. 주봉을 보면 일단은 그죠? 하이브가 처음에는 빅히트였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워낙 이제 BTS가 워낙 이제 월드 스타가 되다 보니까 워낙 높게 갔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군대 문제가 좀 그죠? 그래서 BTS는 군대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때 논쟁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나라의 그 귀한 부분이 많은데 꼭 군대 보내야 되냐 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군대 갔죠. 또 군대 안 가면 또 저도 그때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군대를 안 가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예전에 누구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게 이제 아무튼 이제 엔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지랑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오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갔다 간다 간다 만다 이제 논쟁이 한창 있었을 때 결국에는 주가가 계속 바닥을 쳤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바닥 찍고 올라갔는데 근데 이때 마침 이제 22년도 말에 뉴진스가 이제 데뷔를 하거든요. 그래서 뉴진스가 데뷔할 때 이제 엔터 산업은 팬들의 어떤 지지를 먹고 사랑을 먹고 그런 산업이죠. 그래서 이 BTS가 이제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그렇죠? 뉴진스가 그때 BTS 여동생이다라는 타이틀로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게
본인들, 그죠? 예, 그 아이돌, 뉴진스, 아티스트들의 노력도, 개인적인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어도어 대표, 네, 민희진 대표의 당연히, 이분이 워낙 능력이, 출중한 거는 맞아요. 그죠? 예, 이 컨셉도 잘 잡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그 BTS의 어떤 팬덤이, 그죠? BTS 여동생이라는 네, 팬덤이 많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치다가 이게 3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갔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죠? 어느 정도는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죠? 이제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뭐 15만 원까지 빠졌다가 30만 원이면 이제 더블이 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도 이제 민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하이브의 주가를 올려준 게 아닌가 싶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보상 차원에서 이게 어느 정도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식 대표도 사실 그때까지는 관계가 서로 좋았죠.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민진 대표가 컨셉을 잘 잡아서 뉴진스를 잘 데뷔시키고 성공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분을 그죠 자기 돈을 빌려줘서까지 해서 18%, 그쵸? 원래 20%였는데 2%는 이제 다른 사람 주고 그래서 민진 대표 18% 이제 지분을 갖게 도와줬어요. 그죠? 이때까지는 좋았죠. 그죠? 근데 사람이 참 이게 돈을 이 몇 억씩 벌다가 몇 천억 이렇게 벌게 되면 또 생각이 또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또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제 뭐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들은 또 자꾸 또 일을 키우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지분 20%면은 이제 거의 뭐 천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아,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그 자신의 가치를 좀 더, 인정받고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매출의 몇 프로까지 인정해달라, 뭐 이런 게 있었죠. 주주관계야. 예, 거기서부터 이제 트러블이 생긴 거죠. 예. 뭐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뭐 돈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예, 거기서 뭐 천억이 되나 이천억이 되냐 좀 단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좀 그때까지 좋았던 관계가 이제 악화되는 관계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예전에 뭐 그 트러블 사이에서도 얘기 나오지만 이때는 뭐 BTS들이 이제 멤버들이 다 군대 가고 좀 진짜 하이브 입장에서 제일 안 좋을 때죠. 아, 그래서 그거를 노려서 뭔가를 꾸미나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또 그런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불신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좀 안 좋은 관계까지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하이브 주가도 올라가다가 또 뭐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최근에 좋지 못했습니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호랑이 없는 골에서는 저 여우가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딱 그 요 표현이 맞는 건데 뭐 어떤 속담에서는 여우라고 하고 어느 속담에서는 토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BTS가 이제 군대 가고 나니까 이게 뭐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민진 대표에서는 좀 더 자기의 가치를 좀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네요. 그죠? 어쨌든 간에 뭐 그 이제 기자회견 뭐 두 번째 할 때는 근데 이제 그게 다 완전히 무산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쌓은 것을 만약에 배임이 뭐 이게 뭐 법원에서 그게 뭐 선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천억이 아니라 그냥 그 30억으로 밖에 인정 못 받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동안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막 거의 뭐 절규를 했죠. 이때. 그러면서 이제 이때 뭐 어쨌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죠?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거까지는 뭐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이게 뉴진스에 너무 진심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죠? 뭐 어쨌든 어도어에 뉴진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하이브 산하의 다른 네이블이죠. 그래서 뭐 빌리프랩의 뭐 최근에 그 데뷔를 했던 아일릿 근데 뭐 좀 어린 친구들이죠. 근데 그 뭐 도용했다 막 이런 얘기를 카피했다 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이 더 커진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워낙 이때는 좀 워낙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레이블의 이제 특히 여자 걸그룹들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굳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남자 아이돌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 뭐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에 뭐 지코도 있고 뭐 그런 남자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는데 여자 아이돌에 대해서는 뭔가 그동안 쌓인 게 있었는지 막 결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솔직히 좀 시끄러운 거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뭐 실제로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뭐 민진 대표가 말한 것처럼 그냥 농담이고 그냥 그냥 알아나 봤다 뭐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법원 판단에 의해서는 뭐 실행에 옮긴 건 아니기 때문에 배임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자리를 유지해 주면서 울고 웃으면서 이제 두 번째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저도 뭐 가장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진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미울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요거 잘 갈등이 좀 봉합됐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그동안 이제 쌓인 감정이 이게 참, 뭐, 한 번에 풀리진 않겠지만, 좀, 서로 이제 분발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어도어 사태에 대해서는 뭐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뉴진스가 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민진 대표가 뭐 좋으나 미우나 고우나 좀 저는 뭐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계속 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공헌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리고 뭐 뉴진스도 또 여전히 또 잘 나가죠 또.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BTS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대로 하기 때문에 미진니진 대표의 어떤 그런 영향력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잘 봉합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의 감정의 문제는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글로벌 엔터 산업의 변화가 좀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요 얘기를 사실은 이제 좀 뭐 한 달 전부터 이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 어도 때문에 요거를 이제 좀 미뤄왔죠. 근데 이제 어전도 이제 좀 이것도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엔터, 그죠? 이제는 하이브도 대기업 집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엔터. 야, 이게 사실 둘이 다 경쟁적으로 이제 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그렇죠? 카카오 당연히 본사고요, 그렇죠? 여기 보면 자회사로 돼 있는데 뭐 스타쉽, 최근에 잘 나가는 연예인들 보면은 다 보면은 이제 카카오 아니면 하이브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스타쉽에는 뭐 아이브가 있죠. 그리고 뭐 여기는 이담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웬만한 유명한 연예인들 뭐 유재석 대단한 분들이 거의 뭐 진짜 거의 뭐 카카오에 많이 있고요. 그죠? 이 하이브는 그에 비해서는 이제 여기는 뭐 영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이브는 주로 이제 음악 중심이죠. 음악 중심이고 보면 이제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레이블. 그렇죠? 하이브라는 회사가 있지만 그 밑에 뭐 자회사라고 봐도 되고 상표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부적으로 경쟁하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있지만 좀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이제 민니지 대표 입장에서는 좀 본인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게 가다 보니까 좀 쓸데없는 얘기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경쟁도 하지만 서로 이제 그래도 좀 감싸줄 필요도 있었는데 그때는 좀 안 좋은 좀 상황이었었다. 하여튼 요런 감정의 고런 좀 잘 봉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하이브에서는 역시 뭐 원래는 빅히트죠. 원래 빅히트로 상장을 했었고 역시 BTS가 있는 빅히트 그리고 뭐 빌리프랩은 이제 최근에 데뷔한 뭐 아일리 그다음에 소스는 르세라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즈 여기는 뭐 지코로 아까 그 지코 있죠 지코 그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어도 덕분에 이거 민진 대표 때문에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도 뉴진스 그리고 하이브 유니버설이 이제 여기가 또 이제 앞으로 또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캐치아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K-팝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만든 거잖아. 근데 이제 미국 시장 워낙 이제 그 음반 시장 워낙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이브 유니버설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여자 아이돌을 요번에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는 엔터 업계의 그 이제 몸값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역시 이제 어 결정적으로 이제는 아시아 시장, 한국 시장 작죠?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 아시아, 일본, 중국, 그죠? 동남아. 아, 이제 뭐, 그리고 뭐, 저기 뭐, 중도까지 뭐 다, 요즘은 다 되는데. 예. 이거 가지고도 이제는 뭐, 웬만해서 다 해야 되죠. 그죠? 이제는 뭐, 미국하고 유럽입니다. 그래서 하이브 유니버셜, 그래서 이제 요번에 캐차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뽑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데뷔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브 유니버설 이제 요거는 이제 자료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하이브 재팬 역시 뭐 일본은 뭐 한국 그죠? 예, 동남아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굉장히 좀 팬층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독특한 것은 국내는 이제 이렇게 뭐 각 그 레이블이죠. 그래서 빅히트는 원래 뭐 하이브 전신이기 때문에 하이브 100% 지분이고 빌리프레, 소스, 뭐 코즈, 뭐 어도 여기는 이제 하이브가 뭐 80% 정도 하고 나머지가 한 20% 정도를 이렇게 원래는 이제 다른 원래 작은 엔터사였었잖아요, 그죠? 예, 요런 80대 20의 지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 재팬이라든지 하이브 아메리카 이건 100% 지분이에요, 또. 하이브 라틴 아메리카는 또 멕시코고요. 어쨌든 간에 일본도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이에요. 최근에는 엔터가. 예. 물론 뭐 카카오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카카오대에서 얘기하면 또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도 일단 다 말씀 못 드리고 여기는 일단은 하이브. 그래서 일단 일본도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이브 아메리카 지금 이제 하이브가 공을 들이는 게 미국이죠. 그래서 하이브 아메리카 밑에 이타카 홀딩스가 있습니다. 이타카 홀딩스. 사실은 이제 미국 최대 엔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타카 홀딩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제가 스위프트 노믹스라고 했던 테일러 스위프트가 여기 이제 이타카 홀딩스의 빅머신 레이블 그룹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컨츄리송 그 그룹이란 레이블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초기에 같이 했었습니다. 좀 어렸을 때 1집에서 6집까지. 예. 물론 이제 뭐 그게 너무나 커면 이제 보통 이제 독립도 많이 합니다. 이건 뭐 이것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테일러 스위프트가 여기 빅머신 레이블에 1집부터 6집까지 있었어요. 초기에. 그리고 한때 슬럼프가 있고 지금은 이제 아주 이제는 아이돌이 아니라 이제 이제는 뭐 진짜 전 세계의 영향력이 너무나 큰 이제 그런 아티스트로 슈퍼스타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타카 홀딩스에 또 이제 또 하나 이렇게 SB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그건 좀 뒤에 다시 보고요. 어쨌든 테일러 스위프트도 여기 빅머신 레이블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만큼 어마어마한 미국의 엔터사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거의 100% 지분을 하이브 아메리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 아메리카의 100% 지분을 또 하이브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 요거는 이제 그 멕시코예요. 여기까지 좀 하이브가 엄청나게 해외에 공을 들이고 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 아시아 시장도 이제 작다란 겁니다. 이제는 미국, 유럽, 남미까지.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하이브 아메리카 이제 그 이타카 홀딩스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 많이 못 드렸는데 하이브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하이브 아메리카 밑에 이타카 홀딩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타카 홀딩스를 여기에 이제 또 그 스쿠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미국의 진짜 엔터 거물입니다. 그래서 이분 이게 여기도 보면 요 밑에 이제 SB 그쵸 스쿠터 브라운의 그 이니셜 따서 SB 프로젝트가 있는데 100% 지분을 그러니까 해외 지분 해외는 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지분 없냐? 근데 스쿠터 브라운은 개인적으로 하이브의 지분을 일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방시혁 의장의 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어쨌든 스쿠터 브라운 이런 인물도 좀 엔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의 최대 엔터사입니다. 그렇죠? 이타카 홀딩스 그리고 그 밑에 이타카 홀딩스 밑에 SB 프로젝트가 있는데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제 뭐 음악을 저도 뭐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막 듣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저스틴 비버라는 이름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저스틴 비버. 그래서 원래 이제 캐나다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워낙 대단한 아이돌이었죠. 이제는 뭐 나이가 이제 30대였습니다만 결혼도 했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결혼을 해도 이거는 이 사람이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해도 인기가 이렇게 쉽진 않아요. 물론 이게 네, 저스틴 비버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잘 나갔기 때문에 한때 슬럼프가 있긴 있었어요. 그죠? 예, 워낙 이제 잘 나가다 보니 사람이 좀 오만해지잖아. 그쵸? 예, 예, 저스틴 비버도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안티 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 좀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티스트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이돌, 그 다음에 좀 약간 보면은 이제 좀 망한 짓들을 많이 하죠. 예, 특히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뭐 그 개방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러다 보면 안티팬도 생기고 이제 슬럼프가 있고요. 저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다른 의미긴 합니다만 이제 슬럼프가 있었다가 그러면서 다시 그걸 극복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진정 아티스트로 거듭이 납니다. 거듭이 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SBB 프로젝트의 이제 저스트 비버 이제 이거를 이타카 홀딩스가 100%고 이걸 하이브 아메리카 100%고 그리고 하이브가 100%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 밑에 이제 저스트 비버가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약간 좀 흥미로운 게 싸이 우리가 아는 그분입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갔어요. 특이하게도. 나는 미국 스타일이야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하여튼간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브 뭐 국내 엔터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괜히 계속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스틴 비버가 있고 아리아나 그란데가 좀 아쉬운 케이스는 한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렇게 진짜 전 세계가 이제는 엔터도 카카오, 하이브 막 이렇게 거대 자본입니다. 거대 자본화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카카오 엔터는 아직 상장 안 했죠. 그리고 하이브는 우리가 이제 상장사니까 당연히 볼 수가 있고 어마어마하다. 옛날에 그 엔터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 뭐 당연히 뭐 지금 하이브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하이브 말고도 이제 한 기대되는 종목도 한 두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왜 그런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하이브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뭐 네 좀 뭐 뉴진스 다시 컴백한다 그리고 이제 BTS 진 이제 다시 이제 전역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뉴진스 그러니까 이제 어도 사태가 민희진 대표 민희진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걸 내부적으로 좀 조용히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외부적으로 좀 문제가 커졌죠. 그래서 이제 뭐 법적인 공문도 오고 하는데 역시 법적인 얘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역시 네, 그렇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민희진 대표의 세 가지 장면들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뭐, 울고 웃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어쨌든 간에 뭐, 어도 대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래서 좀 일단락 되어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주가가 이제 한번 놀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어가고 있습니다. 기어가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그동안 이제 국내 엔터사들이 좋지 못했던 것들은 이제 네, 탑스타들은 있어요. 탑스타들은. 탑스타들은 있는데 슈퍼스타가 없죠. 그러니까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커야 되는데 그런 이제 그 기대감을 줄 만큼의 그냥 슈퍼스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테일러 스위프트급의 어떤 그렇게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슈퍼스타는 역시 국내에서는 BTS하고 블랙핑크인데 블랙핑크는 일단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예전처럼 활동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BTS 같은 경우는 뭐 활동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죠. 군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갈 때 가냐 마냐 옛날에도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뭐 저는 다 군대 갔고요, 그죠? 그래서 갔다 와서 활동하는 게 더 떳떳하고 아무래도 이미지상에 훨씬 그게 더 낫다. 저도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뭐 BTS 진이 먼저 전역을 했고, 그죠? 뭐 군복을 입어도 일단 뭐 잘생겼습니다.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러고 이제 갔다 오자마자 일단은 뭐 하이브가 좀 위기인 거죠, 사실 지금. 가장 안 좋은 일대일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뭐 미니지 그런 사태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전역하자마자 바로 이제 활동을 재개를 했죠.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이오 이 두 번째로 이제 10월 달에 전역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는 하이브가 어때요? 이제 최악의 상태는 이제 점차 이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완전체가 되냐? 6월 달에 완전체가 됩니다. 그럼 이제 멤버들 전원 이제 다 전역을 하고 이제는 전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어떤 그 전성기가 어렸을 때 굉장히 워낙 이제 미소녀였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타 들고 막 노래를 하고 하니까 그게 워낙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잘 나가다 보면 또 이제 또 뭐 방심하고 또 막 그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뭐 좋았던 점도 있지만 사람이란 게 또 안 좋은 점도 있기 마련이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때 슬램프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전성기를 찾은 게 뭐 아니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BTS가 군대 가고 나서 그러니까 BTS가 군대 가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겠죠, 그죠? 근데 BTS가 군대 가고 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때부터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그죠? 이거 뭐 억지로 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니까, 그리고 블랙핑크도 일단은 이제 활동이 조금 많이 줄었죠. 그러면서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다시 이제 또 전성기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또 BTS가 이제 다 전역을 하고 이제 좀 활동 시작하면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의 어떤 그런 이게 거의 뭐 지금 뭐 전성시대죠, 그죠? 그게 이제 조금 이쪽으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일단 큽니다.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뭐 오도의 이제 뉴진스 그죠? 에스파는 이제 SM이고 SM은 사실은 뭐 아까 이게 카카오 이쪽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갔죠. 하이브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만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SM은 저기 그 카카오로 갔어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보통 4세대 걸그룹이라고 하는데 뭐 에스파, 뉴진스 그리고 스타쉽의 아이브 다 보면은 여기도 이제 SM, 그러니까 카카오 쪽이에요, 카카오. 카카오. 그리고 하이브의 뉴진스. 뭐, 르세라핌 뭐 또 있습니다만, 이제는 뭐 국내가 좁죠. 국내는 일단은 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서도 이제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일단은 뭐 순서죠. 국내에서, 그 다음에 아시아. 아시아는 일단은 일본 또는 중국이죠. 뭐, 아시아, 뭐, 일본, 중국 하면은 뭐, 동남아는 이제 뭐,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뭐 BTS는 이제 전역하면 뭐 어쨌든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죠? SM의 에스파냐 또는 뉴진스 그 하이브의 뉴진스냐. 그래서 블랙핑크의 자리를 이제 여자 아이돌은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에스파도 그렇고 뉴진스도 그렇고 뭐 아이브도 그렇고 뭐 르세라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큐빅 엔터의 여자 아이들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근데 이제 블랙핑크의 아성을 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탑스타는 있지만 슈퍼스타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여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은 아직은 확실하게 좀 슈퍼스타까지 클만한 그룹은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요거는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뉴진스도 뭐 어도 사태까지 있었습니다만 활동은 잘하고 있죠. 이거는 뭐 하이브나 어도나 둘 다 뭐 어쨌든 아티스트의 뭐 길을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직 다 어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케어는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이브의 이제 르세라핌 그죠? 요번에 좀 원래 이제 가창력 논란이 있었어요.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좀 이제 좀 호흡이 좀 딸렸다 뭐 얘기했었는데 이게 마침 이제 그 어도 사태 바로 직전에 터졌거든요. 근데 이제 어도 사태까지 해서 이제 2연타를 맞아가지고 좀 약간 많이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분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프로입니다. 프로예요. 그래서 프로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극복을 해야죠. 그래서 가창력에 논란이 있었으면 뭐 더 연습을 노력을 해서 옛날에 우리 뭐 득음하기에서 뭐 폭포에서 뭐 노래를 막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노력을 해야겠죠. 이거는 뭐 한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리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으면 그런 논란은 잠재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필요한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아이돌을 뭐 그만두겠다고 하면 뭐 그 뭐 말릴 사람도 없겠습니다만 이분이 나이가 사실 뭐 잠깐 여담입니다만 하이브에서 르세라핌을 먼저 좀 이렇게 좀 띄우고 싶었던 이유가 이 여기가 좀 나이가 좀 더 연령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먼저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미니진 어도 입장에서는 어차피 레이블이 다른데 그죠? 그러니까 좀 약간 그게 좋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요런 이제 그 내부적으로도 아무튼 이제 경쟁 관계다 보니까 그 예전에 그런 앙금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좀 이제는 좀 그 사태도 이제는 좀 진정이 됐고 서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다 어느 정도 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의 입장도 조금 이해해주는 좀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각 르세라핌의 어떤 가창력 논란. 어쨌든 본인들이 프로라고 하면 당연히 노력해서 극복해야 된다. 아마 그럴 거라고 보입니다. 그죠? 뭐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이렇게 쉽진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쉬운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아일린 그 가장 최근에 데뷔해서 가장 어리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당연히 이제 나이도 어리고 이제 뭐 연습 기간도 짧고 하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게 한계는 있겠죠. 근데 뭐 본인들이 그 길을 가고자 하고 또 프로라고 생각을 하면 나이가 어려도 이제 노력하는 것을 보여야겠죠. 그러면 이제 또 알아봐 줍니다. 뭐 지금 뭐 댓글에 욕을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예, 본인들이 극복해야 된다. 본인들이 프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팬들이라면 당연히 또 그런 모습을 또 기대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뉴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긴 하지만 오히려 뭐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해 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보니까. 뭐 보통 뭐 서사가 생겼다. 그죠? 그동안 뭐 뉴진스가 그 BTS 여동생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그렇게 안 좋은 시각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최근에 이런 사태를 통해 가지고 여기도 이제 뭔가 스토리가 생겼다. 그러면 어떤 뭐 팬덤 문화가 좀 더 강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기 나름이다. 이런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합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떤 태도, 자세 문제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거, 이런 것도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전하고 팬덤 문화도 좀 다릅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더 원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리아나 그란데 아까 그 하이브 아메리카 산하의 이타카 홀딩스의 그죠? SB 프로젝트에 원래 아리아나 그란데가 있었어요. 근데 아리아나 그란데가 진짜 아까 그 저스틴 비버 못지않은 엄청난 진짜 슈퍼스타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한때는 머라이어 캐리, 제2의 머라이어 캐리, 그러니까 워낙 가창력이 좋으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대단한 슈퍼스타고 한데 어 근데 이게 이타카 홀딩스에서 그죠? 이게 이제 하이브로 이게 M&A가 되면서 이제 사실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제 나갔었거든요. 그러면 물론 뭐 저스틴 비버는 있지만 이거 안고 없는 찐빵 아닌가 사실 이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 파트너십 그러니까 이제 그 소속은 이제 뭐 이미 다른 소속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파트너십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일단 드릴 것 같고요. 뭐 여담입니다만 아리아나 그란데 하면 딱 우리가 커피 생각나죠? 그란데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다 까무잡잡해서 이제 역시 뭐 라틴 아메리카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탈리아 분이에요. 부모가 그쪽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위버스라는 말이 나와요. 위버스. 그래서 하이브를 알 때 물론 레이블도 중요하지만 이 어쨌든 엔터 산업은 이 팬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아이돌하고 팬
엮어주는 게 이 위버스입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어떤 뭐 카페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이브를 이야기할 때 위버스도 이 성장 잠재력도, 이 안에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요, 그렇죠? 뭐 굿즈 같은 거 이제 판매도 이루어지고, 어쨌든 팬덤이 결집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분에 대해서도 뭐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역시 이제 위버스 역시 중요하다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뭐 하유가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제 좀씩 벗어나고 있다, 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또, 뭐, 기대되는 이제 엔터사 하면은 JYP. 뭐, 이거는 사실은 JYP는 우리가 앞전에서 크게, 엔터가 제가 이제 실패한 적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월봉을 보니까, 이거 월봉이에요, 지금. 월봉을 보니까, 고점에서 이제 60%는 14만 6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5만 원, 6만 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을 보니까 지금 60일선에 와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JYP를 좀 기대되는 게 또 뭐냐면은, 아까 글로벌 엔터의 어떤 변화를 말씀드리면서 이게 거대 자본화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우선 SM이 지금 하이브하고 카카오 쟁탈전에서 결국에는 카카오가 승리했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그러면서 그때 SM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물론 JYP, 물론 박진영 다들 아시죠? 물론 이분의 고집은 대단합니다. 이분의 고집은 대단하지만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방시혁 의장하고는 사실은 방시혁 의장이 박진영 밑에서 그 밑에서 일을 했었죠, 그죠? 거의 뭐 동고동락을 같이 하신 분이고 뭐 한데, 지금도 관계가 사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워낙 박진영 이분의 개성이 워낙 강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일단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제 SM 다음에 JYP가 아닐까. 사실 저 YG는 이제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JYP가 다음에 혹시 뭐 방시혁 의장하고 다시 의기투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그런 점에서 제가 JYP 이제는 뭐, 이거 뭐 지금은 좀 월봉상으로도 그렇고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M&A 좀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요. 그렇죠? 물론 JYP의 고집도 제 고집입니다만, 좀 그런 시각에서 한번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영상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무슨 뉴스가 있나 했더니, 트와이스 뭐 JYP는 트와이스 대표적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대표가 좀 나연이라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솔로 앨범을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걸그룹에서 이제 그룹으로 이제 움직였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분도 나이가 이제는 이제 30에 즈음 하죠, 이제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나이가 30에 전후하면은 보통 아이돌을 보통 은퇴를 합니다. 근데 솔로 앨범을 내요. 그만큼 아직은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테일러 스위프트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미소녀였기 때문에, 그죠? 예쁜 여자애가 기타를 들고 막 컨트리송을 하니까 사람들 막 되게 환호겠죠. 아이돌이죠. 근데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는 이제 성인이 되고, 당연히 뭐 연애도 뭐 잘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아티스트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JYP의 업력으로 봤을 때는 이대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솔로 앨범을 봤더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룹이어서 이제 감춰졌던 부분들이 이제 또 개별 활동하면서 드러난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돌이 아니라 이제 아티스트가 되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SM의 뭐 태연이라든지 워낙 이제 가창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솔로 활동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서 JYP도 이제는 그대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워낙 또 관리도 잘 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보이지 못했던 그 새로운 면이, 그래서 예전에 아이돌이 아니라 이제는 아티스트로 이제 거듭나는 케이스가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JYP 그 점도 그 점이고, 그리고 이제 또, 예, 거대 산업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 M&A도 조금은 생각해 보면은, 전에 SM이 그랬었죠. SM이 어쨌든 지금 카카오로 가는 상황에서 예, 굉장히 좀 어,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JYP도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건 뭐 박진영 예, 이분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음, 방시혁 의장과의 어떤 관계도 예, 돈독한 부분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이거는 그냥 뭐 예, 그냥 감입니다. 그냥 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좀 그런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음. 그리고 어쨌든 JYP의 그 업력, 예, 관리 능력 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뭐 61선에 와 있을 정도면 조정 다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큐브 엔터, 사실 큐브 엔터는 제가 잘 말씀 안 드렸어요. 그렇죠? 엔터 3사라든지 하이브 이제 이렇게 그 큰 업체들 위주로 말씀드렸었고요. 큐브 엔터는 사실은 이제 보통 중소 아이돌이라고 하죠. 중소의 작은 엔터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보면은 이제 여기는 그래도 이제 계속 상승 분위기가, 물론 엔터사가 이제 최근에 좋지 못하지만 예, 고점 대비해서 50% 내려왔네요. 여기도 이제 60선에 와닿아 있습니다. 엔터사들이 대부분 좀 이렇죠. 뭔가 이제 반등의 좀 계기가 좀 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역시 BTS 멤버들의 어떤 전역은 이제 슈퍼스타의 규현이라고 하는 점은 일단은 큰 호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해외 테일러 스위프트의 어떤 그런 어떤 네, 영향력을 봤을 때는 역시 엔터도 좀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까 JYP도 그랬지만 큐브 엔터도 사실은 이제 여기는 이제 여자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제 걸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컴백을 다음 달에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좀 약간 독특해요. 뭐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잘 보지 않았던 곳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중소 아이돌이고, 예, 여기도 당연히, 작은 회사니까 뭐 그 팬덤이 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팬덤이 굉장히 또 결집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현대기아가 대표적인 자동차지만 또 현대기아 싣고 또 다른 거 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메이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독특한 것만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좀 그런 팬덤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기는 여자아이들이라고 하는 이제 걸그룹이 있는데, 음, 근데 이거 하나로 버티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물론 여기도 이제 아이돌에서 이제 아티스트로 이제 그냥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여기도 제가 조심스럽게, 이거는 진짜 이제 조심스럽게, JYP도 마찬가지고, 큐브엔트도 마찬가지 조심스럽게, 뭐 하이브라든지 또는 이렇게 뭔가 이제 M&A, SM처럼 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합니다. 이건 조심스럽게, 이게 다른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엔터사들이 이제 글로벌 공룡화, 그 대기업화, 거대 자본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독으로 이제 독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역시 JYP, 큐브엔터 그런 측면도 좀 생각할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트렌드 상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대표님들도 아마 그런 점을 생각 안 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JYP는 좀 그래도 규모가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네. 어쨌든 이건 뭐 박진영 이분의 생각이 가장 크겠죠. 네.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뭐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려서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트렌드 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네, 어쨌든 간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감호를 즐긴다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이 흥이 있어야 신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터를 잘하는 거. 한국에 잘하는 게 많이 있지만, 이 엔터, 흥, 좀 감호, 이것을 빼놓을 수는 없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눌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죠? 더 이상의 뭐, 악재가 나온다고 한들, 그죠? 뭐, 다 충분히 반영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요.
엔터시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예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스틴 비버도 말씀드렸어요. 그 어렸을 때 진짜 미소녀였어요. 워낙 예쁘고 잘생기고 하니까 어렸을 때 너무나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미지만 이제 슬럼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극복하고 나니까 또 제2의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같으면은 지금 뭐 최고 전성기예요, 진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바꿀 정도의 영향력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를 흔들 만큼 테일러 스위프트, 그죠? 스위프트 너미스라는 말까지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슬럼프가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뭐 진짜 범죄가 아닌다고 하면은 그래서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는 또 그죠? 극복이 될 수도 있고 기존에 지지해왔던 팬들은 이제 그런 거를 원한다는 거죠, 그죠? 뭐 한때 사람이 어떻게 항상 좋을 수만 있습니까?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국내 엔터들은 이제 뭐그 슈퍼스타가 그 BTS 저 블랙핑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슈퍼스타가 없다 보니까 뭐 기대감보다는 이제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거의 뭐 바닥 쳤죠.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이제 슈퍼스타의 힘은 막강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BTS에 계속 또 기대를 거는 거는 또 그런 이유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딱 기다려. 그죠?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게, 이게 딱 BTS가 이제 군대에 또 이러면 또 이거 또 뭐, 또 이상하게 또 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전성기가 BTS의 어떤 군대 이때랑 딱 맞물립니다. 그죠? 22년, 23년, 24년. 네, 그래서 딱 기다려. 물론 뭐 테일러 스위프트 뭐 잘못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테일러 스위프트도 잘하시는 분이지만 역시 BTS 또는 여자 그룹에서의 뭐 블랙핑크만큼의 어떤 영향력을 보여줄지 누가 보여줄지도 이제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렇죠?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 머스트 고 쇼 머스트 고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재밌게 봤던 이제 그 뮤지컬 영화죠. 롤랑 루지에 보면은 뭐 쇼 머스트 고온이란 말은 굉장히 또 유명한 말이기도 하고요. 쇼는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도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뉴진스는 이러면서 팬덤은 좀 더 강해졌거든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쇼 머스트 고온 계속 되어야 된다. 이건 굉장한 명언입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뭐 워런 버핏 이분의 투자 원칙에도 이런 말이 있죠. 10년간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우리나라에 맞추려면 딱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좋은 정보가 결국은 갑니다. 그래서 뭐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2, 3년을 앞을 내다본다고 하면 충분히 그 미래가 좀 예측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전문 채널 웨스턴 마켓 인사이트였고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죠. 네, 감사합니다.